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으악,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처절한 비명이 관아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코를 싸쥐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왜냐고요? 곤장을 맞는 죄인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아니라 코가 썩어 문드러질 듯한 구더기 악취가 진동을 했으니까요. 그놈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천을 보십시오. 분명 왕실에 진상한다던 그 귀한 쪽빛 비단이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펼치는 순간 시꺼먼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파리떼가 위민거리며 달려드니 높으신 한양 관리 나으리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감히 똥물 같은 천을 왕실에 들이밀어. 곤장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죄인 최달수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꼴을 보며 저기 구석에 서 있던 한 흉측한 여인과 꼽추 사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썩은 물이 푸른 하늘빛으로 바뀌는 기적, 그리고 탐욕스러운 악인의 처참한 최후.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만 가지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다들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보세요. 때는 바야흐로 영조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산골짜기 홍천 땅에 떵떵거리는 부자, 최참판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 기와지붕이 얼마나 높은지 지나가는 새도 미끄러질 판이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서 쥐새끼들도 배가 터져 죽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헌데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속 알맹이가 썩었는데 최참판이 덜컥 급사하고 나서 그 집안의 실권은 조카인 최달수란 놈이 쥐게 되었습니다. 이 최달수란 놈 생김새부터가 아주 가관입니다. 눈은 뱀눈처럼 찢어지고 입술은 얇아서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하는 짓은 더 밉상입니다. 매일 밤마다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데 안주는 기름진 소고기에 전복을 쌓아놓고 술은 청주를 말통으로 들이붓습니다. 에헤라디아 부어라 마셔라.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술에 취해 돈을 뿌려대니 마을 똥개들도 최달수 냄새만 나면 돈 떨어질까 싶어 꼬리를 치고 따라다닐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집 사랑채 깊숙한 곳,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방 하나에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최참판의 고명딸 명주 아기씨였습니다. 이름은 밝은 구슬인데 아이고, 그 팔자는 어둠 속 자갈밭입니다. 명주 아기씨 어릴 적엔 그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까만 눈동자는 밤하늘 별처럼 반짝이고 웃을 때면 뺨에 보조개가 송알송알 맺혀 동네 총각들이 담장 밑에서 헛기침만 하고 서성였다지요. 하지만 그 꽃 같던 얼굴이 9살 되던 해 여름 몹쓸 천연두를 앓고 나서 그만 곰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움푹 패인 자국이 얼굴을 뒤덮으니 어제까지 꽃이라 불렀던 아이들이 오늘은 돌을 던지며 소리칩니다. 도깨비다. 곰보 도깨비. 명주 아기씨는 그날 이후로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명주의 나이는 어느덧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혼처가 나서겠습니까? 동네 우물가 아낙네들 수군거리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쯧쯧, 저 얼굴로 시집은 다 갔지. 밤에 신랑이 보면
기절초풍할 걸. 얼굴만 흉한가. 재수 온 붙었다고 소문이 바다해. 저년 시집보낸 집안은 3년 안에 망한다지 뭐여. 그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명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요. 명주 아기씨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입니다. 한겨울 추위에 손발 터진 머슴들을 불러다가 몰래 따뜻한 미음을 먹이고 그 고운 손으로 동백기름을 발라주는 게 바로 이 아기씨였습니다. 손이 트면 아파서 일을 못하잖니. 이거 발라. 내일은 덜 아플 거야. 머슴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흉한 얼굴 속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다니. 특히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아기씨가 배틀에 앉아 천을 짜면 그 천이 마치 물 흐르듯 곱디고와 장터 포목상들도 혀를 내둘렀다지요. 이야, 이 솜씨가 사람 손으로 나온 건가? 신선이 내려왔잔 게 아닌가? 하지만 그 재주가 무슨 소용입니까? 집안의 가장인 최달수가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을요. 달수놈은 명주만 보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재수 없게. 저 곰보 얼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냐? 사실 달수가 명주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최참판이 유언으로 명주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었거든요. 명주가 혼인을 하거나 따로 살림을 차릴 때 이 재산을 물려주라. 그 문서가 달수의 눈엔 가시였습니다. 저 곰보년만 없으면 저 재산도 내 거인데. 탐욕의 씨앗이 달수의 가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구간 구석에서 일하던 꼽추 머슴 돌석이가 명주 아기씨에게 말을 겁니다. 아, 아기씨. 돌석이의 목소리는 투박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등이 툭 튀어나온 이 사내는 태어날 때부터 꼽추였습니다. 남들은 병신, 불구자라 손가락질하고 밥만 축낸다고 구박했지요. 하지만 돌석이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소 3마리가 끄는 쟁기를 혼자 끌 정도였으니 최참판 댁에서는 쓸모가 있어서 머슴으로 두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냐, 돌석아? 명주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석이를 피하거나 무시했지만 명주만은 달랐습니다. 같은 천대받는 처지라 그런지 명주는 돌석이에게 늘 따뜻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돌석이가 내민 것은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자기 몫으로 받은 보리밥을 꾹꾹 눌러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주먹밥. 내가 먹어야지. 왜 나한테 주니? 전 배 안 고파요. 아기씨는 요즘 드시는 게 없어서 얼굴이 파리해요. 명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봐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물며 자기 배고픔을 참아가며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까? 고맙다, 돌석아. 그럼 우리 같이 먹자. 명주가 주먹밥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마당 구석 감나무 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두 사람. 곰보 여인과 꼽추 사내.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덜 차가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밑고드름은 칼날처럼 번뜩이던 그날 밤. 최달수가 명주 아기씨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명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달수가 자기를 부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안은 아주 훈훈합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얼마나 뗐는지 엉덩이가 뜨끈뜨끈한데 달수 놈은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뻐끔거리고 있네요. 반면 우리 명주 아기 씨는 문지방 너머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냉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달수가 연기를 후뱉으며 말합니다. 누님, 내 솔직히 말하리다. 그 말투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점쟁이가 그러는데 누님의 그 흉한 얼굴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하오. 명주 아기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오. 달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재수 없는 곰보 얼굴,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꺼지시오. 아이고,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입니까? 부모 잃은 사촌 누이를 그것도 엄동설 안에 빈손으로 내쫓겠다니요. 사실은 점쟁이 핑계고 명주 아기씨 몫으로 남겨진 유산까지 꿀꺽하려는 수작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명주 아기씨 입술을 꽉 깨뭅니다. 피가 배어나와 입안이 비릿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참아온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 자식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드리지요. 생각보다 순순하구먼. 좋소. 내일 아침까지 사라지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유산은 무슨 유산? 그딴 건 없소. 달수가 코웃음을 칩니다. 누님이 혼인도 안 하고 살림도 안 차렸으니 그 재산은 당연히 집안 가장인 내 것이오.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소. 명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이고 뭐고 권력 있는 자의 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쫓겨난 명주 아기씨.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소슬대문을 나서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발은 푹푹 빠지고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명주가 눈 속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구 간 구석 어둠 속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옵니다. 등이 툭 튀어나온 꼽추, 바로 머슴 돌석이었습니다. 아기씨, 가십니까? 돌석의 목소리는 투박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평생 모은 새끼줄에 꽁꽁 묶은 엽전 몇 입과 쌀 한 되가 든 자루를 어깨에 맵니다. 그러고는 마당 빗자루를 챙겨 들고 명주 아기씨 앞을 막아섭니다. 돌석아, 너는 들어가거라. 나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명주가 말려보지만 돌석은 대답 대신 빗자루질을 시작합니다. 쓱, 쓱. 거친 손으로 눈 쌓인 길을 쓸어내며 묵묵히 길을 틉니다. 저는 아기씨 가는 길 눈이나 쓸랍니다. 혼자 가시면 넘어지십니다. 명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방 얼어붙어 볼에 차가운 얼음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돌석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 여러분, 이 장면 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곰보 여인과 꼽추 머슴. 두 사람이 눈보라치는 밤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면서도 한편으론 애틋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고, 저것들 오늘 밤 얼어 죽겠구나. 내일 아침이면 송장이 되어 발견되겠어. 불쌍하기는. 하지만 어쩌겠어. 다 제 팔자지. 하지만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두 사람은 죽으림을 다해 걸었습니다. 돌석이는 굽은 등으로 명주를 바람막이 해주며 걸었고, 명주는 돌석이의 해진 적삼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을 막기 위해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아기씨가 추우시겠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뒤에 있으니까 덜 춥다. 내가 더 추울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혹독한 추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버려진 가마터였습니다. 예전에 온기를 굽다 망해 나간 곳이라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벽은 금이 가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였지요. 여기라도 바람은 조금 막히겠지. 명주가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이 그 곰 같은 사내가 어찌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도착하자마자 썩은 기둥을 그 굽은 등으로 턱 받치더니 무너지는 지붕을 버팁니다. 등뼈가 휘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진흙을 개어 벽 구멍을 메우는데 손이 터져 피가 진흙이랑 섞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기씨, 바람만 막으면 됩니다. 바람만 막으면 삽니다. 그 우직한 모습에 명주 아기씨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 나도 살아야 한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낮에는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고 밤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눕니다. 비록 배는 고파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도 마음만은 최참판 댁에 있을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돌서가 배고프지? 아닙니다. 거짓말. 내 배에서 방금 소리 났잖아. 조금요. 그럼 이거 먹어. 내가 아까 칡뿌리 더 캤어. 아기씨가 드세요. 전 괜찮습니다. 나도 먹었어. 이거 내 몫이야. 서로 먼저 먹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한지 달빛도 부끄러운지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명주 아기씨가 산비탈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손에 잡힌 풀 냄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를 킁킁 대보니 은은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 이건 쪽 아니다. 야생 쪽이야. 명주 아기씨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웠던 염색 기술이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는 쪽빛 염색에 대가셨습니다. 명주야, 잘 보거라. 쪽은 그냥 풀이 아니다. 저 풀 속에 하늘이 들어있단다. 어린 명주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이 어떻게 풀 속에 있어요? 허허, 지금은 모르겠지.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쪽빛은 정성과 인내로 만드는 거란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돌서가 살길이 열렸다. 저 풀이 바로 돈이다. 돌석이는 풀을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게 돈입니까? 그래, 이 풀로 천을 염색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쪽빛을 만들 수 있어. 그날부터 이 폐가는 염색 공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쪽빛을 내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생노가다입니다. 돌석이는 매일 새벽같이 산에 올라 쪽을 베어옵니다. 지게가 부서질 만큼 가득 싣고 내려오면 어깨 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무겁다. 굽은 등에 지게를 지니 그 무게가 고스란히 등뼈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아기 씨가 저 풀로 돈을 번다고 했다. 그럼 나는 저 풀을 많이 가져다 드려야 한다. 명주는 굴 껍데기를 주워와 구워서 가루를 내고 독한 잿물을 내립니다. 쪽을 항아리에 담가 썩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외에 아기씨 냄새가 똥물보다 더합니다. 참아야 한다, 돌석아. 이 썩은 물에서 꽃보다 고운 색이 나오는 법이야. 정말입니까? 이 구린내 나는 물에서요? 그래. 아버지가 그러셨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추한 것에서 나온다고. 가장 힘든 건 잿물을 맨손으로 휘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독한 잿물에 손을 넣으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따릅니다. 명주가 하려 하자 돌석이 솥뚜껑 같은 손으로 막아섭니다. 아기씨 손은 비단 짜야 하는 고운 손입니다. 제 손은 소가죽 같아서 괜찮습니다. 안 돼. 내 손도 아픈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돌석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독한 물에 손을 쑥 집어넣고 휘젓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물집이 잡혀 터지는데도 돌석은 해벌쭉 웃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기씨가 웃으시니 저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명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석아,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아기씨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명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꼬박 석 달.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명주는 밤새 배틀에 앉아 천을 짰고 돌석이는 새벽부터 산을 올랐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드디어 항아리 뚜껑을 여는 날이 왔습니다. 명주 아기씨 떨리는 손으로 하얀 무명천을 썩은 물에 푹 담갔다가 꺼냅니다. 처음엔 누런 초록색이던 천이 공기를 만나자 마법처럼 색이 변합니다. 초록색에서 짙은 청록색으로. 그러더니 마침내 쨍 하고 눈이 부실 만큼 선명한 쪽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 돌석아, 보거라. 하늘을 베어온 것 같구나. 아기씨. 정말 파랗습니다. 꼭 가을 하늘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남녀가 피땀으로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색이었습니다. 돌석아, 우리 해냈어. 우리 살 수 있어. 네, 아기씨. 이제 배고프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폐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명주가 만든 쪽비천은 장터에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색깔 좀 보소. 깊은 바다 같기도 하고 새벽 하늘 같기도 하고. 이복에 이 천 내가 다 사겠네. 돈은 달라는 대로 주지. 잠깐, 나도 살 거야. 비키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한 필, 두 필,
순식간에 열필이 팔려나갔습니다. 돌석이가 받아오는 자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씨, 이게 다 돈입니까? 그래, 이제 우리 굶지 않아도 돼. 하지만 좋은 소문은 나쁜 소문보다 빨리 퍼지는 법.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 급기야 한양 궁궐까지 들어갑니다. 왕비 간택에 쓸 치마를 짓는다며 선예청 관리가 홍천으로 내려온다는 전갈이 왔지요. 왕실에서 쓸 쪽비천을 구한다. 최고의 장인을 찾아라. 이 소식이 최달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소식을 최달수가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 곰보년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게다가 왕실 납품. 달수의 눈이 뒤집힙니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해서 쌀독이 바닥을 보이던 참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기생집에서는 외상값을 갚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옳지, 그 공을 내가 가로채면 벼슬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달수의 머릿속에 사악한 계획이 번뜩입니다. 왕실 납품을 내가 한 것으로 만들면 돈도 벌고 벼슬도 얻는다. 일석이조지. 그날 밤 달수는 몽둥이를 든 장정 5을 이끌고 가마터로 쳐들어갑니다. 와장창. 평화롭던 공방 문이 박살이 납니다. 명주와 돌석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요? 어둠 속에서 최달수가 비실비실 걸어 나옵니다. 오랜만이구먼, 누님. 달수. 내가 왜 여기에? 내 인연, 가문의 비법을 훔쳐 도망치더니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해? 달수가 명주의 뺨을 짝 후려칩니다. 컥. 명주 아기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순둥이 돌석의 눈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 어린 눈빛. 으아, 우리 아기씨 건드리지 마. 돌석이 괴성을 지르며 황소처럼 달려듭니다. 그 굽은 등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장정 하나를 들이받아 날려버립니다. 컥. 장정이 담장에 부딪혀 기절합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라 5명이 몽둥이로 돌석을 에워싸고 찜질을 해댑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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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컥. 돌석이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머리가 터져 피가 눈을 가리는데도 그는 명주 아기씨 앞을 기어가서 막아섭니다. 안 된다. 아기씨는 안 돼. 이 병신 새끼가. 달수는 쓰러진 돌석을 짓밟으며 비웃습니다. 더러운 병신 육갑하네. 여봐라. 저기 있는 완성된 천이랑 항아리 몽땅 실어라. 특히 저 큰 항아리, 저게 씨항아리다. 안 돼. 명주가 달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달수야, 천은 가져가도 좋다. 제발 저 항아리만은, 저건 아직 숙성이 안 끝났어. 지금 옮기면 다 썩는단 말이다. 시끄럽다. 퍽. 달수가 명주의 얼굴을 발로 찹니다. 좋은 건 내가 챙기고 나쁜 걸 주려는 신보 모를 줄 아느냐? 다 가져가. 장정들이 항아리와 천을 모조리 수레에 싣습니다. 명주가 피를 흘리며 외칩니다. 달수야, 제발. 그 항아리는 아직 석 달이 덜 됐어.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달수는 코웃음만 칩니다. 석 달이고 나발이고 파란색만 나오면 그만 아니냐? 걱정 마라. 내가 잘 쓰마. 달수는 명주를 발로 뻥 차버리고 항아리와 천을 모조리 약탈해 갑니다.
엉망이 된 공방. 명주는 피투성이가 된 돌석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돌석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괜찮습니다. 아기 씨가 무사하시면. 돌석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안 돼, 돌석아.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명주가 돌석이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돌석이는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주는 밤새 돌석이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찢어진 살을 꿰매고 약초를 찧어 바르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돌석아, 제발 살아줘. 내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돌석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기 씨, 돌석아, 정신 들었구나. 명주가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저는 아기 씨를 지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바보야.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심치 않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제 무덤을 제가 파는 법이니까요. 관아 앞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이네입니다. 상석에는 한양에서 온 고관대작이 앉아있고 그 옆엔 최달수가 번들거리는 새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바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천하제일 쪽빛입니다. 달수가 자신만만하게 항아리 뚜껑을 엽니다. 그러고는 천을 꺼내 펼칩니다. 그 순간, 으악, 무슨 냄새야. 토할 것 같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펼쳐진 천은 푸른색은커녕 시꺼먼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흉물 그 자체였습니다. 명주 아기씨 말대로 숙성이 덜 된 쪽물은 이동 중에 흔들리며 썩어버린 겁니다. 고관대작이 코를 막고 소리칩니다. 네 이놈, 감히 썩은 걸레를 왕실에 진상해. 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분명 파랬는데. 뭐가 파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라. 그때 군중을 해치고 누군가 걸어 나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는 돌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명주 아기씨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고 낡은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참든 쪽빛은 욕심으로 빚는 것이 아니옵니다. 명주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항아리를 엽니다. 그러자, 이 향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박하향 같기도 하고 깊은 숲속 냄새 같기도 한 청량한 향기가 관아 마당에 퍼집니다. 구경꾼들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오, 이 향기. 아까 그 썩은 냄새하고는 천지 차이로구만. 명주가 하얀 천을 담갔다 꺼내어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바람이 불자 천이 벌럭이며 햇빛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듯한 영롱한 쪽빛.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한 그 색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쪽빛이야. 저런 색은 처음 봅니다. 마치 하늘을 베어온 것 같소. 달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칩니다. 저 전현이 사기꾼입니다. 제 비법을 훔쳐간 겁니다. 그러자 명주가 품에서 꼬질꼬질한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돌석이가 수치로 그린 그림들이었지요. 첫 장엔 명주가 산에서 쪽을 베는 모습.
둘째 장엔 돌석이 피 흘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젓는 모습. 셋째 장엔 달수가 쳐들어와 돌석을 때리고 항아리를 뺏어가는 모습까지. 투박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관리가 그림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그림에 담긴 땀과 피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내 이놈 최달수. 남의 공을 가로채고 조정을 능멸한 죄 죽어 마땅하다. 형리, 곤장 100대를 쳐라. 으악, 살려주시오. 달수의 비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퍽, 퍽, 퍽. 곤장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달수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내 놈 같은 탐욕스러운 자는 100대도 모자라다. 100대의 곤장이 끝나고 달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했습니다. 관리가 명주에게 다가옵니다. 훌륭하오. 최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인 명주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이 훌륭한 쪽빛을 왕실에 바치도록 하오. 큰 상을 내리겠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명주는 왕실로부터 큰 상을 받고 최참판 댁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허름했던 가마터 자리에 청염원 친야 유행이라는 번듯한 공방을 짓고 집을 올렸지요. 크고 튼튼한 기와집.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마당. 그리고 쪽을 키울 수 있는 넓은 밭. 모든 게 갖춰진 새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주는 마을 전체가 뒤집어질 발표를 합니다. 바로 꼽추 머슴 돌석이와 혼례를 올리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양반집 규수가 머슴이랑? 그것도 꼽추 머슴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명주는 당당했습니다. 혼례식 날 명주가 돌석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비단옷 입고 마음이 짐승인 놈보다 누더기 입어도 나를 위해 목숨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사네요. 내 서방님입니다. 그 말에 돌석이 그 곰 같은 사내가 펑펑 웁니다. 아기씨. 아니, 부인.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아니, 쪽물은 묻혀도 눈물은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구경꾼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에이고, 저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 곰보라고 꼽추라고 천대받던 두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봄이면 돌석이 명주를 지게에 태워 꽃 구경 가고, 가을이면 잘 익은 홍시를 따서 서로 입에 넣어주며 깔깔거렸지요. 어찌나 금슬이 좋은지 마을 사람들이 저 집은 쪽물보다 사랑물이 더 진하게 들었네 하며 부러워했답니다. 그리고 청염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주는 가난한 과부들과 불구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거두자. 팔 하나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저는 사람,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람. 명주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잖아.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겠어. 청염원의 쪽빛천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상인들까지 찾아와 천을 사갔습니다. 이런 쪽빛은 처음입니다. 우리 황제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명주와 돌석이는 자식도 낳았습니다. 먼저 딸 하나, 그 다음 아들 하나.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아빠, 저 나무 좀 봐요.
높이 올라갔어요. 조심해라, 우리 아들. 돌석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병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으니까요. 명주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곰보라고 천대받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반면 최달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곤장 100대를 맞고 불구가 되어 다리 밑 거지가 되었답니다. 명주 부부가 가끔 몰래 밥을 보내주려 했지만 달수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저런 것들한테 동냥받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결국 달수는 추운 겨울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손에는 썩은 빵 조각 하나 쥐고서 말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색깔이라는 것. 욕심으로 빚은 것은 결국 썩은 물이 되고 정성으로 빚은 것은 하늘을 닮은 쪽빛이 된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슨 색입니까? 부디 만가지 아담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맑고 푸른 쪽빛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가지 아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더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